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뭐 연일 급등이고 코스닥은 좀 쉬어갔지만 시장이 뭐 어디까지 갈까요? 예,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계속 상승장. 2월에 조금 흔들렸는데 뭐 난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코스피가 오늘도 달려갔고, 특히 올해 들어서 작년에 코스피가 75%, 올해 연초 이후로 35%, 예,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예. 그러니까 한 몇 년에 거쳐서 갈 거를 그냥 한두 달 만에 이렇게 가 버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게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답답한데 참 이런 것도 드문 경우죠.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또 내용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국 마감 시황하고 오늘의 차트는 유가 좀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엑슨모빌, 뭐 LNG선 발주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오늘은 하이닉스가 좋았죠. 하이닉스 저평가가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 대법원이 이르면 20일 밤에, 오늘 밤이죠, 오늘. 예. 그래서 관세 오늘 밤인가요? 미국 시간이니까 내일인가? 아무튼 이제 곧 판결을 할 수도 있대요.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가 위헌이다, 불법이다. 요거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내릴 것 같습니다. 블랙록 세계 최대 펀드죠. 자산운용사죠. 삼성전기랑 하이닉스를 신규로 지분을 5% 취득했다고 신고를 했고요. 자, 오늘은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전기, SL, 삼성 SDI, NC소프트, 성호전자 좀 새롭죠. 덕산 하이메탈, RFHIC, 솔루엠, 테스, 리노고, 휴메딕스, 현대차그룹 로봇 얘기랑 증권주, 그 다음에 유가, 그 다음에 조선, 여기까지 한번 하고, 공시를 안 썼군요. 잠시만요. 네, 공시는 RFHIC,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코리아 FT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은 약보합이 끝났고요. 흔들리는 신용시장, 좀 뭔가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리 좀 떨어졌고요. 환율 올랐고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펀드 환매 중단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시장에 악재가 됐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란 군사 여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 군사 공격 여부.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호재죠. 그래서 미국 증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용시장이 흔들리고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좀 발목을 잡혔는데, 뭐 오늘 반도체도 좀 빠지고 전체적으로 부진했어요, 되게. 그리고 트럼프가 막 이란을 치니 많이 이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 와중에 디어인 컴퍼니, 요게 농기계 회사인데 그 굴삭기도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가 11%, 얼마 전에 캐터필러가 급등한 것처럼 굴뚝 좀 좋습니다. 유가 급등하면서 여기 항공사는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약세 마감했고, 사모 대출 분야의 손실에 대한 투자들의 우려 때문에 증시가 좀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AI가 이들을 위협할 거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급등했고요. 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사모신용이 뭐냐면 은행이 아니라, 보통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죠.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은행이 아니라 이제 사모펀드 있죠. 사모펀드나 BDC, 기업 개발 회사인데, 여기서 돈을 은행 대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리기 어려운 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죠, 금리가. 예. 근데 요거를 빌려줄 때 펀드를 하나 만들어요. 예. 이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전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받은 돈으로 대출을 해주겠죠. 그래서 금리가 좋아요. 금리가 좋으니까 인기가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조건이 분기에 한 번씩 환매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 펀드를 만기까지 가져가잖아요. 이제 펀드가 만기 끝나면 그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중간에 이자 지급하면서. 그게 아니고 분기에 원하면 한 번씩 환매를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블루아울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돈이 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얘네가 투자한
빌려준 회사들 보니까 좀 위험해 보여요. 내 돈 떼먹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직은 기간이 남았으니까 원금을 다 받기는 어렵더라도 일부 환매를 해 주겠죠. 예. 그걸 요청을 하고 싶겠죠. 환매 요청을 하면 일부 해 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분기마다 순자산의 5% 한도 내에서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많은 건 아닌데 일정 부분을 돈을 준다는 얘기죠. 신청 규모가 이게 너무 늘어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달라 그러면 이제 안 분비례하는 거죠. 예. 근데 24 년부터 환매 압력이 있었는데 지금 투자들은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다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쌓이다가 이번에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이 블루아웃 캐피털은 되게 큰 회사고 자산도 많고 대출도 많이 하는 편인데 예. 지금 갑자기 이제 "우리 환매 못 한다." 예. "돈 못 돌려준다."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예.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회사가 투자한 그 대출 펀드 있죠. 예 빌려준 회사들에 뭐가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예. 엄청나게 자산이 뭐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닌데 이 회사가 대출한 자산의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 요새 위기죠, 소프트웨어. AI 때문에. 이게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해하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거 혹시 내 돈 못 돌려받나?' 이제 빨리 달라는 거죠, 환매해서. 예. 근데 환매를 해서 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이슈가 생기면서 예 시장이 쪼금 이제 놀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금을 확보하려면 멀쩡한 자산을 또 팔아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잘못하면. 그래서 이번 결정이 소매 투자들에게 유동성이 있다고 인식시킨 사모신용 상품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드러냈다. 저 사모신용은 상장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비상장, 작은 기업들 있죠, 중소형. 예. 뭐 신용도가 낮은 회사도 있겠고. 근데 대신에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은 해요, 사실. 근데도 그 고금리란 매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취약성이 좀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영향은 아직은 크지 않아요. 전 세계 사모 시장이 무려 2조 달러거든요. 그중에 14억 달러예요, 이번 이게. 그래서 99.7%또 액면가 거의 손해 없이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신뢰가 떨어진 거죠. 예. 사모신용에 돈을 투자했던 이제 투자들은 다른 사모신용 펀드들 있죠. 이거를 이제 점검하고 싶을 거예요. '야 이거 내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쇄적으로 돈 달라 그러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다행히 그건 아닌데 좀 불안한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지금 AI가 촉발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위기 이런 사모 신용 쪽까지 번지고 실제 환매까지 막 중단해 버리고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놀랐다라고 보시고, 너무 이거를 막 '이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뭔가 잠재적인 위험이 하나 나온 건데 일단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란 이제 군사 긴장 뭐 쉽지 않죠. 지금 10일 안에 결정하게 돼요, 트럼프가 칠지 말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은 2천만 배럴이 통과하는 거죠. 전면 분쟁 가면 난리 납니다. 이거는 큰일 나요. 엔비디아 빠졌고 마이크론 좀 빠졌고 예. 뭐 크게 변동 없었고요, 기술주. 농기계에서 디어 급등. 블루아울 캐피털 급락. 월마트도 실적 가이던스가 꺾였어요. 그래서 하락. 유나이티드 항공은 급락.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새 오늘의 차트도 하나씩 보여 드리는데 그냥 이제 차트 보고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했죠. 얼마 전에 MLCC도 한번 했었고 뭐 구리도 했었고. 예. 아무튼 오늘은 이제 쪼금 국제유가 좀 불편한 이슈죠. 예. 여기 보시면 국제유가 6개월 만에 최고치 갔어요. 좋은 건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에 부담을 줘요. 오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죠? 이란 때문이죠. 예. 대통령이 10일 안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이 20%, 중동에서 나가는 물량은 대부분 글로 가요. 여길 막아버리잖아요. 난리가 나요, 진짜. 유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미국도 그래서 이란을 함부로 못 건드린 거고,
이란도 알아요. 미국이 우리 안 칠 거야. 예.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서로 암묵적으로 이제 공격은 안 하는 형태인데 지금 이제 10일 안에 뭐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어쨌든 유가 상승은 좋은 거 아닙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치명타예요. 휘발유 값이 오르면 미국은 물가가 오르게 되고 예, 소비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가 않죠. 물가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의 고민은 중간 선거에 있어서 이걸 건들면 유가 튀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공격하기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예. 단기적으로 갈등 봉합하면 아무 문제 없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 시장은 스트레스 받아요. 예. 전면적으로 공사추널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냥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질 않길 바라는 거고요. 유가가 배럴당 $100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럴 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뭐 트럼프는 중간 선거 참패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동 리스크는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동안 이렇게 보면 금방 끝났기 때문에 계속 해결은 안 되는데 그게 뭐 극단적으로 위험이 가중되고 이러지는 않았죠. 그러나 10일간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뭐 예상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악재 중에 유일한 악재는 저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예. 매크로 쪽에선 주요 이슈는 일단 오늘은 트레이드 윈즈에서 이제 엑슨모빌이 미국 정유사죠. 올해 LNG 운반선 수요를 조선소에 발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소 20척에 달할 수 있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20척 정도를 저 회사가 발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거의 다 오겠죠. 미국이면. 하이닉스 저평가 심각하다. 로이터에서. 하이닉스 이렇게 잘한다. 이제 PER 4배가 뭐냐.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많이 해소됐어요. 사실. 법도 바꾸고. 샌디스크가 1000% 올랐는데 삼전 닉슨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것 같다. 이런 좀 평가도 있어서 어쨌든 오늘은 하이닉스가 급등했습니다. 100만 원 이제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미국 대법원 이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블랙록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업 분석부터 좀 할게요. 삼성전기 이제 제목은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MLCC가 지금 반도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흐름이. 삼성전기가 2026년에는 산업, 전장, AI, 데이터 센터로부터 창출되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절반 넘어간다. 첫 해죠 이런 게. 삼성전기의 생각 원래는 모바일이나 PC 이런 비중이 높았거든요. 자동차. 삼성증권 생각보다 더 빠르게 AI가 수혜가 임박했다. 이런 신호고요. 올해 3분기부터 분기 2~3% 수준의 AI MLCC 가격 인상이 반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 45만 원. MLCC와 패키지 기판이 AI 인프라. MLCC는 이제 전류를 이제 전기를 보관했다가 방류해 주는 거죠. 적절하게 전기를 제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자기에 다 들어가고요. 되게 작죠. 패키지 기판은 플립칩 BJ. 요 기판도 만들죠. 요게 요즘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니까 요것도 좋아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데이터 센터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타 사장이 이제 얼마 전에 어제 한번 설명해 드렸죠. AI MLCC 가격 올릴 걸 검토 중이다. 저러면 거의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무라타는 서버 고객들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물량을 막 달라고 그러는데요. 무라타는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네 믿어도 되는 거냐.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사양 MLCC의 공급이 27년까지도 일단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서버 고객으로의 물량 집중이 모바일 고객의 수급도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MLCC도 사양이 달라요. 모바일에 들어가는 저사양이에요. 범용. 근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는 고사양. 데이터 센터 쪽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여길 등한시하겠죠. 그럼 여기 공급이 줄겠죠. 그럼 얘도 올라요. 우리 D램에서 봤잖아요. HBM에 집중하니까 일반 D램을 못 만들었고 일반 D램 값이 급등. MLCC가 거의 이걸 또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릴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NVL72 이게 엔비디아 서버죠. MLCC 탑재량이 기존에
요건 베라루빈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그 GB300.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블랙엘 300. 요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60만 개. 그러니까 여기보다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요 베라루빈 플랫폼은 60만 개가 더 늘어난대요. MLCC가. 비싸죠.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 센터 쪽이니까. 중국이 안 하는 건 아닌데 중국이 여기 서버 시장까지 들어오는 건 쉽지 않아요.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18년에 40%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정도까지는 뭐 갈 수도 있고요. 그때랑은 다른 점은 그때는 모바일 비중이 높았고 지금 데이터 센터죠. 요게 좀 차이점이죠. 데이터 센터는 기업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형 모델이잖아요. 예, 여러분이 데이터 센터에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이클이 되게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 소비자용 사이클은 2년. 요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사이클은 보통 3년에서 4년까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긍정적이고 삼성전기 모바일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걸 좀 계속 낮추고 있어요. 50에서 43까지. 그래서 삼성전기 많이 올랐습니다. 뭐 진짜 많이 올랐어요. 부담돼요. 부담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예. 네. 근데 많이 올랐다고 빠지는 건 아니에요, 주가는. 그죠? 삼성전기 보시면 많이 올랐죠. 예. 그러나 아직도 더 갈 룸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SL은 자동차 부품인데 램프 있죠? 헤드램프. 그거 만들고 예, 실적이 좋았어요. 늘 4분기 안 좋았거든요. 드디어 실적이 기대를 넘었습니다. 배당 성향도 40%로 올리고요. 이러면 40% 이상 배당 성향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5%. 예. 작년 3분기 기준 순현금 5,630원. 재무구조도 좋아요. 램프 독점 납품 중이고 인도와 미국에서. 예. 그리고 신제품도 나오게 되고 새로운 차종들이 나오니까 여기에도 헤드램프가 들어가겠죠. 네, 현대모비스가 경쟁사예요. 같이 램프 사업을 하는데 현대모비스는 그 사업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SL이 현대차 그룹 내 점유율 65에서 70%로 높은 편이고 유럽은 모비스가 독점이고 다른 데서는 서로 경쟁하는데 현대모비스는 램프 사업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드 램프 있죠. 요즘에 차 안에 무드 램프가 적용이 많이 되는데 요것도 국내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랑 배터리 모듈 시스템, 예, 배터리 들어가는 배터리를 관리해 주는 거죠. 저걸 또 같이 사이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로봇 모베드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부품도 SL이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에서 로봇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데 PER은 6.4배밖에 안 돼요. 너무 싼 거죠. 예.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 장부가치 10.1조인데 이제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한다. 이런 이제 공시가 좀 있었어요. 예, 적정 가치가 65조에 70조니까 한 10조가 맞습니다. 그러면 요걸 하면 현금이 생기겠죠.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것도 많기 때문에 삼성이 LG엔솔보다 낮게 평가받은 게 낮은 PR 부여받는 거 현금 부족. 이런 재무 리스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좋고 미래에셋의 김철중 연구원님도 목표가 올린다. 그다음에 테슬라형 사업도 시작하고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해서 재무 구조 개선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북미 전기차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출하량이 사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려할 건 아니다. 이미 반영됐다. 그래서 SDI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가 이제 리니지 클래식이라는 게임이 새로 나왔는데 요게 이제 기존 게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존에 리니지 게임 하면 NC 게임 하면 막 현금 많이 쓰고 무기 얻고 막 그런 거죠. 돈을 내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 정액제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게임들은 매출이 이만큼 감소할 거고 리니지 클래식은 크게 늘 거고 다 더하면 어쨌든 작년보다는 매출이 줄어요. 27억. 그럼에도 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좀 높게 잡냐면 NC가 이제 강점이 있었던 그런 이제 그 현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템 사고 예, 현질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았지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 그다음에 원하는 아이템도 잘 안 나오고 예. "너네 돈 벌기에 혈안 돼 있구나." 막 이래서 욕 엄청 먹었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는 정액제 위반. 한 달에 얼마 내고 인제 게임을 즐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번 리니지 클래식을 통해서 좀 정착화되는 것 같다. 또 얼마 전에 나온 아이온2도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NC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돈을 더 벌고 안 벌고도 물론 좀 중요하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는데 이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성호전자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잘 안 보던 기업인데 CPU 아시죠? 이건 우리 공부해 봤죠. CPU가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반도체 칩, 그러니까 반도체와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광학 부품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집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있고 옆에 이제 광섬유, 이제 광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요거를 서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하나에서. 옛날에는 서로 따로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 손실도 크고 이랬던 거를 합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옛날엔 구리배선으로 연결했는데 이거는 광섬유로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력 소모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 요 관련 기업이 루멘텀이라고 있거든요. 예. 루멘텀이죠. 네. 루멘텀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실적 발표 계기로 신고가 나버렸죠. 근데 이제 요런 거에 대한 수요가 옛날에는 스케일 아웃은 서버가 하나씩 있죠. 하나, 둘, 셋, 넷 개 서버가 여러 개 있는데 요거를 서로 한 번에 연결하는 거. 그리고 그 서버 안에는 72개 뭐가 들어있죠? GPU. 앞으로 576개까지 넣는데요. 서버 하나에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아요. 예, 연결해서 요거를 스케일 업이라고 합니다. 여기로도 범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성호전자가 무슨 상관이길래 여기 수혜냐? ADS테크라는 회사를 작년 12월에 인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광 모듈 내부에서 레이저 렌즈 광섬유를 나노미터 단위로 정렬해서 광의 결합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장비라고 합니다. 여기 고객사가 엔비디아가 인수했던 멜라녹스예요. 이게 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다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800G향 제품을 주력으로 납품했는데 이제는 1.6T 더 고사양이 되겠죠. 네. 그리고 2026년 ADS텍의 실적은 매출 50%, 영업이익은 78% 급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도 좋고, 여기 CPU 관련해서 국내 대표 회사가 TFE거든요. TFE인데 이제 성호전자도 한번 논을 필요는 있습니다. 단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로는 조금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덕사하이메탈도 좋은 내용인데 패키징 공정, 그러니까 칩과 기판을 서로 붙일 때 동그란 볼로 붙여요. 그거를 숄더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 메모리에 들어가는 게 있고 마이크로 솔더볼은 플립집 BGA용이에요. 코어 솔더볼은 모바일 AP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숄더볼 동그란 콩 보이시죠? 이렇게 볼을 붙여가지고 둘을 접합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볼이죠. 이런 거 다. 큰 볼, 작은 볼. 요 작은 게 MSB, 마이크로 솔더볼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솔더볼.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최근 플립집 BJ 업황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기판도 좋죠. 그리고 마이크로 솔더볼은 플립집 BGA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플립집 BGA가 삼성 전기도 이제 증설할 것 같고 많은 기업들이 증설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MSB 세계 1위가 여기 회사입니다. 덕사하이메탈. 그래서 마이크로 솔더볼 매출액 추이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이죠. 뭔가 횡보하다가 이제 사이클이 바뀔 때 우리 환호하는데 덕사하이메탈이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드디스크 있죠. 여기 들어간 헤드 있죠. 헤드에도 MSB가 들어간대요. 되게 쓰임새가 많죠. 그래서 C게이트라는 회사가 잘 나가죠. 하드디스크. 여기가 출하도 견조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판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성장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회사고, 다만 원재료인 은과 주석값이 너무 올라서 이익은 좀 감소할 수도 있다. 1분기에. 다만 2분기부터는 정상화될 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RFHIC는 이제 향후 1년간 레이시온 캐나다에 3,500억 달러 규모의 고출력 전력 증폭기를 공급한다라고 어제 공시가 떴고요. 레이시온 캐나다의 모회사가 이제 RTX입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관제 현대화 산업에 참여 중이고 지난 1월 6,300억 원의 초기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항공관제 시스템 현대화 산업을 하는 거죠. 노후화가 됐으니까 항공사고도 많고 바꾸자 이랬던 거죠. 그리고 경쟁사들은 좀 철수하고 있어요.
NXP, 에릭슨. 근데 이 에릭슨이 상반기에 대체 공급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RFHIC가 선정이 만약에 된다면 엄청난 이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죠, 매출액에. 그래서 고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직 된 건 아니고 선정이 된다면요. LIG 넥스원양 개발 사업도 지금 양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더, 유도무기, 위성 부품. 실적 추정치를 올렸고요. 통신 장비주였지만 이제는 방산주로 봐야 됩니다. 솔로엠도 실적은 아직 안 좋은데 매출이 괜찮아요. 수주도 괜찮고. 그러니까 솔로엠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좀 기대감을 높여보세요, 이제. 관세 대응에서 멕시코 현지 생산 개시가 예정보다 좀 늦어졌대요. 이러니까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실적 부진했지만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비중은 이제 20%까지 올랐고 북미 수주도 잘 되고 있고 작년 말 수주잔고 2.2조. 그래서 계속 늘고 있죠. 업황의 바닥은 지났다. 예. 목표 주가를 이제 그 24,000원으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안 좋았는데 이제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엠도 좀 회복되길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는 실적 좋았고 그러니까 매출 좋았는데 영업이익은 성과급 때문에 기대를 좀 하회했습니다. 삼성이 평택 P4, 하이닉스 청주 M15X, 하이닉스가 Y1, 용인 신규 공장 요걸 할 텐데 27년까지는 공급이 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578억, 올해 876억, 내년에 1127억에 영업이익을 낼 걸로 이제 꾸준히 좋아지는 거죠. 낸드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SK증권의 이동주 연구원님도 지난해 테스 성장의 중심은 D램 전환 투자다. 올해는 전환 투자도 하지만 실제 거기다 공장을 만드는 신규 투자까지도 기대가 된다. 최근 메모리 투자가 원비 원시의 선단 공정 중심으로 몰리면서 종행비 이슈 해소 위한 고부가 ACL 장비 판매 속도가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메모리의 간격이 너무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는데 이 높이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좁고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종행비가 엄청 커지는 거죠.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데이터 이제 주고 받을 때도.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저렇게 전환 투자를 해서 원비 원시로 가면 성능은 좋아지는데 그걸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 이제 장비를 테스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노공 4분기 실적 좋았고요. 연구 개발용 이제 반도체 처음 만들 때 연구 개발해서 만드는데 그런 수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해주는 거죠. 하반기에 이제 출시될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마 애플 아이폰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WMCM 패키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이제 패키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용 칩이 있어요. AP. 요거를 저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집적도가 올라가고 소켓의 핀 개수도 증가해서 판가도 올라간대요. 그래서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의지로 최근 주가가 급등했죠. 코스닥 150기업 중에 시총 7입니다. 이것도 좀 기대가 되고 휴메딕스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참 주가 안 좋아요. 이게 핵심이 필러인데 필러가 이게 안 좋아요. 지금 매출도 줄고 다른 건 괜찮아요. 그래도 의약품 위탁 생산 잘하고 있고 화장품 괜찮고요. 엘라비의 리토아 아시죠? 요즘에 없어서 시술을 못 한대요. 워낙 인기가 많아요. 예. ECM 스킨 부스터 콜라겐을 여기다 직접 넣어버리는 거죠.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이 기증한 시체 있죠. 거기서 나오는 피부 그거를 기증받은 거를 이제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덜 아프대요. 파마리서치의 리조나는 너무 아픈데 엘라비 리토는 좀 덜 아프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고요. 효능도 좋고 요거를 이제 유통하는 회사가 바로 휴메딕스 만드는 회사가 LNC 바이오. 근데 지금 물량이 다 소진됐고 분기 50억 이상의 매출은 좀 기록한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핵심 뭐죠? 계속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파는데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또 톡신과 필러 매출은 어쨌든 경쟁이 되게 심하대요. 그래서 이번 내수 시장에서도 필러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거기다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 올라가요. 비용은. 예. 근데 여기 LNC 바이오라든가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어쨌든 물량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게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예정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걸 한번 보자고요. 휴메딕스도 더 나쁠 건 없고 예. 보시면 필러가 이렇게 매출이 줄었어요. 이런 주가가 안 됐던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스킨 부스터 엘라비리토가 만회하고 있죠. 요게 잘 된다면 어쨌든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력인 필러 매출 부진으로 주가 빠졌고 요거는 반영했어요. 엘라비리토는 기대 이상이고 다만 공급 능력은 좀 부족한 건 아쉽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급 능력이 올해 늘어난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문영 연구원님이 삼성증권에 자율주행 후발주자지만 로봇은 이제 리더가 되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근데 핵심은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아틀란트라스를 28년에 3만 대 만들 거예요. 이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밸류체인이죠. 액추에이터, 현대모비스, 배터리, LG엔솔, 바디모듈, 화신, 관제 및 소프트웨어 이쪽은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돼 있고 연구실에서 좀 만드는 거랑 제조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격차가 좀 벌어질 수밖에 없고 현대차는 이런 걸 잘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테슬라가 전기차 1등한 게 선점한 거는 전기차 먼저 만들어서가 아니라 대량 생산으로 먼저 뽑아냈기 때문이죠. 이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먼저 했지만 연 생산은 1,000대도 안 된대요. 10,000대는 가야 돼요. 이 조건을 갖춘 기업은 옵티머스, 디짓은 아마존 겁니다. 아틀라스는 케이블도 없고 심플하고 팔다리 동일하고요. 액추에이터 종류만 8개. 예. 에서 3개로 축소했고 그다음에 배터리 교체하는 방식이죠. 현대차의 그룹에 부품사랑 이점도 있고 그래서 로봇 데이터도 제공하고 현대기아랑 같이 협업하는 건 너무 좋죠. 수많은 자동차 생산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학습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현실 세계의 저런 그 제조업, 뭐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아틀라스가 직접 훈련하고 학습하고 하면서 인간처럼 돼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원대한 목표는 이제 로봇 매출이 전사 매출의 20% 차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부품사 입장에서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는 이력이 신규 고객사 확보에 유리하다라는 또 내용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뭐 로봇이나 이런 부품을 납품했다는 이력이 생기면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밸류 체인이래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위에 있는 게 액추에이터, 현대모비스 사면에 맡길 수도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모비스가 설계만 하고 다른 부품사에 맡길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미결정이에요. 그래서 좀 불확실하고 헤드모듈 현대모비스, 화신 LG엔솔, 현대오토에버, HL만도, SL, 로보틱스 랩은 라이다는 SOS랩, 배터리는 삼성 SDI, 엣지칩은 디벡스, 액추에이터는 계양전기, 그 다음에 모비드 위탁 생산은 SL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으니까 요런 이제 밸류체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말씀드렸고 시황 좀 말씀드릴게요. 증권주가 지금 뜨겁죠. 예, 뭐 저희 당사도 지금 뭐 9,000원 한번 찍고 밀렸는데 주가 급등에도 아직도 신고가 못 간 회사가 많대요. 역사적 고점이 1988년인데 그때보다 돈도 더 잘 버는데 아직도 거기 돌파를 못한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트로이카, 증권은행 상사, 증권건설 상사 이걸 트로이카라고 하는데 어쨌든 당시에도 시장 너무 뜨거웠고 3조 호황 이후로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만 따져도 2.5배가 오른 거예요. 근데 88년도잖아요, 당시에. 그때 PBR이 2.24배였대요. PBR이 당시. 네. 그래서 대신증권 주가 미래는 넘었죠. NH는 아직 못 넘었어요. 그죠? 넘어간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PBR 봤거든요. 삼성증권 PBR 1.1배. 지금 우리나라 증권업종 평균이 아마 1.7배인가 8배 될 거예요. 2.2배가 고점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여러 개 있고 다음 미래에셋증권은 좀 2.7배나 되니까 좀 이미 많이 올랐고 우주항공 때문에 NH가 1.38배, 한국금융주주가 1.27배, 대신증권 0.8배. 저희 회사가 제일 낮아요. 거의 낮은 축에 속해요. 0.56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너무 못 간 거죠 아직도. 네,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표 보여드렸고 미국 이란 갈등 상황 점검. 이란이 핵농축 포기해라. 미사일 능력 제한해라. 영내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해라. 그러니까 이란이 다른 나라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침공하겠다는 거죠. 트럼프가. 네, 근데 작년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먼저 공습한 적도 있고 미국이 이란을 한번 때려버린 적도 있죠. 근데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사실. 더 위험해지진 않았는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약간 좀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고 해결이 되면 오히려 국제유가 급락하면서 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요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걸프 지역에서 석유 수출하는 이제 나라들이 이란, 쿠웨이트, 카타르는 호르무스 해협을 100% 지나고요. 사우디가 89, 이라크가 97.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출하려면 이란의 호르무스 해협을 지나가야 돼요. 불편한 일이죠. 아직은 협상을 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란도 뭔가 좀 협상을 하면서 예 좀 봉합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1-2주 안에 뭔가 결과물은 나오니까 한번 지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은 일단 식지하전 기대감으로 뭐 요건 인제 뭐냐면 그 현대차증권의 백조영 권위를 새로 쓰신 것 같더라고요. 새로 이번에 조선업종을. 실적 개선, 수주 증가, 미국 조선업까지 협력까지 비중 확대 제시해 주셨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미국 조선업 혁명 모멘텀 기반으로 상승할 것 같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26년은 고성가 선박의 수주 물량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 같고, LNG선 발주가 많을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 22년에 저성가 수주 물량 때문에 안 좋았다가 23, 24년도에 고성가로 바뀌기 시작했고, 26년에도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발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거로 보고, 한국은 이제 북미 LNG 프로젝트 때문에 LNG 수주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요걸 좀 많이 기대하고 있고, 미국 군함도 이슈가 좀 있는 게, 이 군함을 지금 미국 내에서 만들기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이나 일본에 먼저 만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다 투자해라." 예. 약간 요런 부분인데, 예, 쪼금 더 이제 구체화된 내용들은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미국의 군함 이슈, 요거를 우리가 따내지 않겠냐, 어느 시점에서.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함정 관련, 그래서 여기랑 이제 관련돼서 토픽은 현대중공업이에요. 예. 그래서 국내 조선사가 해외 군함 수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캐나다 잠수함, 현대중공업이 페루 함정, 현대중공업 필리핀 해군 현대와,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2단계 호위함 태국,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둘이 같이 진출한 경우가 많죠. 사우디. 예. 하나오션은 또 필리핀까지 있어서 여러 포트폴리오 갖고 있으니까, 예, 방산주도 흔들리면 기회가 되는 거죠. 예. 오를 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요런 내용들 참고하셔 가지고 여전히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선까지 한번 말씀을 해 드렸고, 이제 공시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자, 아까 RFHIC 말씀드렸죠. 고출력 정력 증폭기 공급 계약. 예, 레이선 캐나다 리미티드 여기에 공급을 했고, 요렇게 생겼대요. 고출력 전력 증폭기는 레이더 전자전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주파수 신호를 증폭해요. 주파수 신호를. 그래서 지라갈륨 소재를 가지고 요거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이걸 쓰는 이유가 전력密도가 높아지고 열 안정성도 높고 광대역 주파수도 지원을 한대요. 예. 기존엔 진공관 방식이었대요. 예. 근데 저걸 바꿔준 거죠. 그리고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의 자회사래요, 요 이번에 공급하는 게. 과거부터 관계가 되게 좋았고, RFHIC랑. 그래서 원래 5G 통신 장비 비중이 높았는데 방산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회사가. 실적 작년에 되게 좋았어요, 4분기. 이게 신규 수주 작년 4분기 실적 보이세요? 예, 급격히 늘었죠.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삼성 SD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 자산 매각 검토, 디스플레이 지분, 예, 15.2%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주식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한 2%. 코리아 FT는 VIP 자산운용이 오늘도 샀어요. 그래서 비중은 10%까지 늘렸고, 하이브리드카 부품사죠. 여전히 저는 매력 있다. 하이브리드카는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네. 아, 방금 보니까 법사위 통과했다고 하네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이제 본회의 들어가서 뭐 통과시키겠죠. 네. 요새 증권주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보시면 오늘 하나시스템 오늘도 갔고, SK가 사상 최고가 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포스코인터, LNG죠. 예, SOL도 급등하고 진짜
오늘은 이노베이션, 현대, HDI, 한국조선해양, 구경제 다 갔죠. 구경제 산업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경제가 뭐 오늘 정말 다 뜨거웠죠. 보시면 하이닉스가 오늘 특히 좋았고, 삼성은 그래도 오늘 올랐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죠. 하나솔루션이 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늘은 한 방 맞아버렸고, 뭐 이슈는 없습니다. 많이 올라서 좀 약간 일부 차익 매물 나온 거 아닌가 싶긴 하고요. 예. 어쨌든 뭐 크게 빠진 거는 하나솔루션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바이오가 안 좋았어요. 어제는 좋더니만 오늘은 좀 안 좋았고, 우리기술, 성호전자 아까 아마 보고서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RFHIC, 케어젠, 테스. 근데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오늘 재미가 없었습니다. 많이들 빠졌어요. 서진도 오늘 5% 빠지고, 어제까지는 좋았지만 SM 빠지고, 휴젤도 빠지고, 리노공업, 반도체 소부장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코스닥은 부진, 코스피는 뜨거웠다. 오늘은 현대임수 좋았고요. 코스닥, 태웅, BHI, 오리엔트전공, 테스가 좋았지만 뭐 뜨겁지가 않았어요. 코스닥은 식었고 코스피는 뜨거웠습니다. 5,800까지 갔죠. 광동제약 상한가 가버렸고, SK 한전산업, 현대제철이 11%. 네, 그냥 다 구경지 산업들이죠. SK 이터닉스 3만 원 넘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5,800 넘었고, 정말 너무 올라도 걱정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 내일 또 강연회인데, 내일 강연회입니다. 내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1시부터 금융투자교육원 6층에서 저하고 이제 그 이곤희 대표님이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데, 하는데 자리가 이미 다 찼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셔도 되긴 하지만, 제가 죄송스럽지만 이제 미리 저희 여기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없어서 서서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땅바닥에 앉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도 감내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괜찮아요. 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하시면은 뭐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공간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 많이 팔았고 기관은 좀 샀고, 어쨌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도대체 끝도 없이 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은 보험사 난리 났고요. 보험, 정유, 조선, 원전, 은행, 조선 기자재 다 급등했습니다. 종합상사 그렇게 안 가더니, 반도체 대표죠. 하이닉스 그렇게 안 가더니, 안 간 구경제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바이오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이틀밖에 안 열렸지만 내일 또 강연회에서 뵐 분들은 뵙고요. 아무튼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도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